저는 사주세요. 반갑습니다. 치성과 미모의 사주세요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사주세요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우자 자리에 오행이 있을 때 있죠. 이번에 십성이 있을 때죠. 십성. 배우자에 대한 얘기죠. 자, 배우자의 자리는 일지가 됩니다. 여기를 배성이라 배우자의 자리다라고 해요. 왜 그래요? 여기가 주인공인 나잖아요. 사주는 간과 지는 분리할 수 없으니 나와 분리할 수 없는 거. 내가 천간이잖아요. 지지는 천간을 지탱하고 지지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떨어질 수 없는 하나. 네. 그래서 여기를 배우자의 자리다라고 했고, 여기에 이제 십성이 있을 때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죠. 자, 첫 번째 비겁입니다. 비겁. 비경과 겁재가 배우자의 자리, 일지에 있을 때 비견과 겁재, 비견이란 건 뭐예요?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와의 수평 관계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비겁은 어떤 배우자냐? 나와 비슷해요. 나와 비슷한 배우자다. 그래서 수평 관계, 평등하고 우리 둘 관계에서 동료와 같고 친구와 같은 그러한 배우자. 네. 여기가 비겁일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장점은 공감대가 좋아요.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취향 저격이라고 하죠. 너와 나와 되게 비슷해. 뭘 하나 하더라도 잘 통해.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협력적 관계. 요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비겁 있을 때 단점이 뭐예요, 여러분? 단점. 나와 비슷하다고요. 나와 내 배우자는. 그랬을 때 단점. 이게 되게 무서워요.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면 이제는 이제 경쟁 상대예요.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경쟁 상대. 이번 달에 500 벌었어? 난 520만 원 벌었어. 이런 거죠. 네, 어쩌면 유치할 수 있지만 이 비겁의 특징은 그래요. 네, 어깨를 나란히 한다? 같이 부딪힐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갈등 신화. 제가 우스갯소리로 너 500, 나 520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경쟁 구도보다는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기엔 이런 거예요. 저번에 장인어른한테 이거 선물해 줬잖아. 근데 우리 아빠 생신 때 이거 뭐야?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 되게 부딪힐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수평 관계라고, 우리는 평등해. 근데 왜 그랬어? 이런 것들.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그러면 대립 관계가 되죠. 그리고 이러한 갈등으로부터 생긴 대립 관계를 풀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식상이 있을 때로 한번 가보죠. 자, 배우자의 자리, 일지에 식신과 상관, 식상이라고 하죠. 식상이 있을 경우 기본적으로 식신상관이라는 에너지 자체는 아생자라고 하죠. 나로부터 나오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얘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즐거운 거, 같이 함께 즐기는 거,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물론 이렇게 좀 제가 좀 격없이 얘기했지만 식상은 어떤 생존에 관련된 귀중한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식자가 밥식자예요. 먹는 거, 먹고 활동하는 거. 그건 뭐예요? 생명체 그 본연의 활동이죠. 그래서 여기는 어떤 생존에 대한 에너지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거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식신과 상관은 기본 베이스예요.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근데 얘는요, 예를 들어 즐겁다라는 것도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조용히 집에서 책 읽는 게 즐거워요. 그 즐거움 아니에요. 야, 나가서 놀자, 롯데월드 가자, 솜사탕 사 먹자, 돼지바 사 먹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즐거움을 함께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이걸 즐거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지겨워요. 그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 돌아와서 식상은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특징이 표현 잘하고요. 풍부해요. 그리고
자극적이에요. 다정해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감정의 연결. 내 감정과 연결시켜요. 여러분, 이런 표현, 이런 것들, 표현하는 거, 감정의 연결, 자극적, 다정의 장점이자 단점이 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이게 배우자의 식상이 있을 때 그 배우자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장점은 유쾌해요. 유쾌해. 와, 쟤 또 저렇게 신나? 유쾌해. 예, 그리고 소통이 원활해요. 원활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왜 그랬어? 나한테 얘기해봐. 이렇게 먼저 다가가는 그러한 다정함도 있지만, 그건 네가 잘못했잖아. 라고 내 변호로 할 수 있는 어떤 좀 자극적인 표현도 할 수 있는 것이 식신과 상관입니다. 단점이라면. 감정선이 과잉할 때, 너무 과해질 때, 내가 피곤해요. 좋아요, 사랑해요, 맨날 그냥 아주 주구장창. 그 과거에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점심시간만 되면 전화 온다고. 몇십 년째. 표현하는 거죠. 식사는 했어, 여보? 하는 거. 근데 그것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타이밍이라는 게. 그 몇십 년 동안 그랬으니 어느 날 점심에 저희 어머니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식사는 했어. 몰라. 좀 그만 전화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눈치가 없다. 왜? 식상은 나의 에너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선시해서 눈치가 좀 없을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일관성이 좀 부족해요. 왜 부족해요? 일관성이라는 것은 내가 A예요 라고 하면 A로 밀고 가야 돼요. 근데 식상은 B로 전환하기도 해요. 왜? 이거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야, 그게. 갑자기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단점이지만 장점이라면 위기 관리, 위기 대응 능력이 좀 뛰어나다. 이것도 같이 상반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재성으로 가보죠. 자, 재성입니다. 재성. 재성이다라는 거. 얘는 이렇게 보세요. 내가 끌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끌리는 사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 왜? 재성은 내가 극하는 관계예요. 내가 양적인 활동을 해야 돼요. 내가 그 배우자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가 끌리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어쩌면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야도 돼요. 왜냐면 그거는 그 사람이 실제로 손이 많이 갈 수도 있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손을 많이 쓰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현실적인 매력이에요. 현실적으로 매력 있는 거. 어떤 현실적? 그 시대상에 맞는 매력이 있는 사람. 왜 시대상이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이런 스타일, 요즘은 이런 스타일들이 있죠. 물론 여러분 잘생기고 이쁜 건 스타일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시대상의 현실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 이게 재성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설레임, 나를 설레게 하는 사람. 그리고 육체적 끌림도 좀 있어요. 잘난 놈들, 잘난 지지배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장점이다라고 한다면 이성적 매력이 우수하다, 좋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죠. 이것도 장점이죠. 내가 아직도 얘를 보면 심장이 좀 뛰어 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감정 지속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외적인 거 혹은 그 사람의 어떤 특징적인 것에 내가 끌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그런 거 하나만으로 지속성 있게 가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의 지속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집착 혹은
어떤 소유욕에 대해서 지배당할 수도 있는 것도 조금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내가 끌리니까 다른 사람도 끌리겠지. 그럼 마음에 불안감이 싹 트는 거.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도 재성이라는 거는 내가 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에너지예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야 이것도 가능하고요. 혹은 내 마음이 그쪽으로 계속 이끌려 가는 그러한 모양이야.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일지에 배우자 자리에 재성을 뒀다라면 내가 되게 굳건해져야 돼요. 내가 좀 강한 사람이어야 돼요. 내 그릇이 좀 커야 돼요. 그래, 알았어. 이렇게 좀 그 내 이끌림에 대해서 내가 좀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그대로 드립니다. 좋습니다. 이제 관성으로 가보죠. 자, 관성. 어디에? 배우자의 자리에 일지에 관성이 있다. 네. 이는 나를 이끄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평관이면 나를 좀 터프하게 이끌어.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왜? 배우자가 관성이면 나를 극하죠. 예, 그럼 내가 그거를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나를 이끄는 사람 이렇게 키워드를 잡았어요. 예, 관성. 당연히 이 사람의 특징은 통제, 예, 그리고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보통 이게 옳다 그르다라면 오른쪽에 가까워요. 왜냐면 얘는 보편성이 있어요. 통제, 질서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긴다. 어떤 규범을 따라가는 관계 구조. 뭐 요즘 시대에는 이러한 남녀 관계가 부부 관계로 발전했을 때는 이렇게 하더라.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지키는 거.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안정감 있다가 특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장점은 뭐가 장점? 신뢰감이 있죠. 네. 아니, 통제 질서가 기본 키워드인데 내가 무슨 뭐 소위 말해 뻘짓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쵸? 네. 신뢰감이 있고요. 그리고 책임감이 강해요. 네. 특히 여자 사주에 여기가 관성이면 배우자 자체가 관성이고 남자를 의미하죠. 네. 그래서 뭐 책임감 있는 남편 막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도 이 관성이에요. 그래서 나를 이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녀를 불문하고 대상이 관성의 에너지다. 나의 보호자의 역할. 그러니까 내가 되게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의 통제와 질서 안에서. 요게 좀 단점이 될 수는 있겠죠. 네. 자, 단점으로 조금 더 얘기를 확장해 보면 여러분, 통제 질서 말이 좋아서 통제 질서지 이거는 나에 대한 억압이 될 수 있어요. 억압이 되면 자유로움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늘 긴장감이 있어요. 네, 내가 내 배우자를 통해서 신뢰감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보호자의 역할로서 내가 너무 만족스러워. 내가 사랑하는 내 배우자. 근데 그 배우자로 하여금 늘 억압당하고 그 배우자로부터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요. 정리정돈에서 많이 나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관성의 남편이랑 사는 식상의 아내 이러면은 막 관성 남편들 이거 정리정돈 똑바로 해 먼지 없게 해 막 이런 것들. 네. 그게 통제와 질서고 맞는 얘기죠. 깨끗한 거는 청결한 집안 이런 거의 관점에서 맞지만 그게 억압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관성의 배우자의 자리에 있으면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해야 돼요. 네. 혹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각방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침대 각자 싱글 침대 두 개 놓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그런 뭐 그 침대를 따로 뒀다고 부부관계가 멀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네. 좋습니다. 관성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인성으로 가보죠. 자, 여러분 인성입니다. 인성. 인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인성이 있는 거죠. 얘는 수용하는 에너지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성이 공부해요라는 게 공부를 인성이라서 잘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잘 받아들인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럼 공부가 유리해지겠죠. 이런 관점. 네,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 자리에 인성이 있을 때도 잘 수용해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나를 잘 이해해주는 배우자. 혹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배우자. 네, 내 배우자의 색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그러한 배우자. 네, 그래서 보호 본능이 좀 강하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괜찮다. 이러한 장점이 있어요. 예. 내가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나를 잘 이해해줘요. 내 배우자가. 그러면 내 마음 편안하죠. 그리고 의지하게 돼요. 무슨 일이 있었어. 오늘 과장님한테 완전 깨졌어. 그래도 여보 이러면 또 왜 과장님 또 그랬어. 이렇게 이러한 장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좀 더 장점을 확장해 보면 배려, 따뜻해요. 예. 그리고 지적 교류도 되게 좋아요. 이 지적 교류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가 내 배우자와 나는 다른 일을 하더라도 내 일에 대해서 이해도가 되게 높아요. 얘기를 들어주고 잘 수용하고 항상 경청하고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니까 너 또 그 A라는 일 맡았어? 이번에 그러면은 뭐 출장 2주짜리 가가지고 어디로 가서 이런 일을 할 거라는 데이터가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큰 배려가 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인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나와의 교류에 있어서의 지적 활동도 좋지만 둘이서 취미생활로 어떠한 공부를 한다? 이런 것도 굉장히 교류를 하기가 좋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거리감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표현의 부재. 이런 것들이 좀 단점이에요. 왜냐하면 수용하는 에너지잖아요. 받아들이는 것이 특장점이에요. 반면에 발산하는 것은 조금은 미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거리감이라는 건요. 결국에 남과 여는요. 서로 팽창과 수축을 반복해야 돼요. 마치 우리 음양의 관점처럼요. 내가 때로는 팽창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표현한다. 그리고 내가 수축하는 건 내가 받아들이는 이 핑퐁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일지의 인성이라면 이게 장점이기 때문에 발산하는 것들에 좀 미비해요. 그렇다면은 대상으로 하여금 거리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이 있다. 그래서 표현도 부족한데 요거는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좋아요, 사랑해요 얘기 안 하면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거짓말이에요. 그쵸? 얘기해야 돼요. 진짜 눈빛만 보고 알 수 있잖아. 표현을 하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해서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배우자 자리 일지에 십성이 있을 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짧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사주 일지에는 어떠한 십성이 있어서 그 십성의 특징으로서 어떤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사실지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랑하는 내 배우자의 관계에 대해서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죠. 사주는 여러분들의 삶을 유리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의 준비는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 주세요. 저는 사주세요.